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신고가 랠리인데요. 오늘은 미증시 조기 폐장하고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합니다. 자,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선물 시장도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휴일 이후의 상황도 저희가 미리 내다보고 대응을 해봐야겠죠. 오늘 방송은 누적 수익 리그 1, 2위 트레이더죠.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 그리고 외환여국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가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들 선물 보따리로 가득 챙겨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내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1시간이 늘 짧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챙겨 듣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이렇게 루돌프 머리띠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미 증시는 산타랠리의 영향을 받아 어제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고점을 갈아치울지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산타클로스가 도착했습니다.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연말 쇼핑 시즌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폭풍 소비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12월의 셋째 주 토요일을 슈퍼 세러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12월 21일 하루 동안 무려 344억 달러, 한화로는 40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비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연말 쇼핑 매출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 훈풍에 힘입어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등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소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역시 올해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다우지수가 22%, S&P 500 지수는 28%, 나스닥은 34%에 달해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수익률을 20%를 초과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이뤄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산타랠리와 다른 주식 채권 동반 랠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산타랠리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주식 채권 동반 랠리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체 우리나라의 산타클로스가 언제 도착할지 궁금한데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보면서 또 다음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표해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호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실러 교수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동기부여를 매우 잘하는 연설자이다. 그리고 이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인 충동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말인즉슨 현재 이 증시 랠리가 심리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증시 상황이 야성적인 충동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 이런 심리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러 교수는 또 2006년 증시 급락과 2006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미중 무역 합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서명까지 받아낸다면 다음으로 걱정해야 할 부분은 2단계 합의겠죠. 1단계에서는 관세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면 2단계에서는 체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스파크가 조금 더 심하게 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인 이유는 사실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성장하게 한 산업 보조금 정책의 해소를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에 대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불공정 행위다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의 키포인트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이 길고 긴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장시간 이어졌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의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됐었죠. 하지만 글로벌 경제 개선에 힘입어 기업 투자가 또 내년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로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USMCA 승인 등 제조업 쪽에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연준이 한동안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점도 기업 투자에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보잉사의 737 맥스 중단 사태가 기업 투자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제 보잉의 CEO인 데니스 뮬렌버그가 해고를 당했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이 보잉의 주가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의 핫 이슈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올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15% 이상 상승해 10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0%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했는데요. 어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485달러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이 금값은 현재 미중 무역 분쟁 소식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역 긴장이 조금 완화되면서 상승세도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베테랑 트레이더인 제스퍼로는 금값이 내년에도 15에서 20% 정도 더 상승한 1,77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단 글로벌 불확실성의 문제 중 하나가 홍콩 시위고 또 이번에는 중국과 인도가 인플레이션 문제에 빠졌다는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매입을 강제적으로 많이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금 길고 다양하게 외신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또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매매 이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미증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이제 연말까지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산타 랠리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외신 소식에서도 나왔다시피 주식과 채권이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골드까지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가는 현상이 굉장히 또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과 함께 잠시 후에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현재 지수 선물 마찬가지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4% 강보합입니다. 3,2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5% 강보합입니다. 8,73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33% 오름세입니다. 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1,49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114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물시장 시세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트레이더 만나봐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원칙 없는 수익은 손실보다 못하다. 광주 마스터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 영웅입니다. 네, 누적 수익 리그 1위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 그리고 2위 외환영웅 트레이더, 3위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오늘은 1위 트레이더, 2위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광주 마스터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두 분. 네, 우리 누적 수익 리그에서 1, 2위 달성하셨고 두 분 모두 다 2억 클럽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위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부터 소감 한번 들어보죠. 네, 먼저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트레이더들은 뭐 이브고 뭐 휴일도 없이 이렇게 매매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성토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누적 수익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외환영웅님께서 우리 대회 마지막 네. 날까지 사실은 1등을 하시다가 또 배려로 동생 상 한번 타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1등을 또 넘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모의 투자 대회라서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투자 또는 여러분들께 리딩과 같이 투자 수익을 나누는데 항상 갭이 나지 않도록 수익을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는 계속 대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 준결승, 결승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배틀리그에서. 하지만 누적 수익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대회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준 결과 또 이렇게 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나와서 이렇게 300km를 달려온 사나이 이러면서 팬도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광주에서 뭐 난리가 났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뭐 오늘도 300km 달려왔는데 네. 그 말 꼭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성탄 선물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2020년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매매 트레이더로서 준비할 때에 좀 더 정확한 미래 예측, 시황 정보, 골드 오일 전략 제공해 드리도록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적 수익 리그 1위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한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의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안타깝게 2위를 차지하셨는데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먼저는 사과의 말씀을 제가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원래부터 맛이 갔는데 지금도 갔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우리 먼저는 광주 마스터님 축하드리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실 1, 2, 3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억, 5억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손실이 난다. 근데 우리 광주 마스터님은 제가 맨날 말할 때 관망도보다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광주 마스터님은 며칠 동안 매매를 안 하면서 내 돈을 지키는 것도 돈을 버는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딱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도 없는데 애매하게 막 매매해서 3억이 다시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매하실 때 자리가 없거나 애매하실 때는 뭐다? 매매를 안 하는 거, 또한 관망이 돈을 버는 거라는 거를 우리 광주 마스터님께서 보여주고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좀 더 제가 좀 집중해서 이제는 다 보여드렸으니까는 배틀리그와 누적을
한번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2월부터는 실전 리그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또 포부도 미리 밝혀주셨어요. 이렇게 또 인정하는 모습, 상대의 트레이딩까지 굉장히 좋게 높이 평가를 해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이 누적 스윙 리그 1, 2위 트레이더들과 함께 정보 많이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도 해드리고 매매 전략도 다양하게 들어볼 텐데 본격적으로 매매 포지션 전략 들어보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시적으로 좀 미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이후로 또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보면 11거래일째 상승 흐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그 분명한 매수장임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는데 너무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사실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보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죠. 굉장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상승은 이어가고 있는데 자, 미 증시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미 증시가 계속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저는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이 원래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자꾸 약속을 어긋나고 미국, 중국 싸우고 이러면 세계 증시가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트럼프 효과, 아까 우리 뉴스에도 네, 봤지만 네. 트럼프 효과가 대단하다. 사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게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네. 지금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역사상 네. 미국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제대로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증시가 악재가 사실 넘쳐나거든요. 네, 홍콩 네.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북한 리스크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우리 뭐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네, 관세를 또 주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러한 지금 악재들을 다 트럼프가 흡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 플러스 또 금리를 또 본다면 사실 2008년에 그 버냉키 의장이 계실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해서 이렇게 증시를 일부러 막 끌어올렸죠. 세계 경기가 그땐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의 재료로 금리 인하를 세 차례 끌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7월달, 9월달, 10월달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증시를 계속 끌고 이어나갈 수 있는 지금 오히려 더 인하를 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네, 네. 거죠. 지금 내년에 지금 FOMC 그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17명 중에 13분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한 4분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을 오히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 대선에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시장에 맞게 금리를 이제 이어가겠다. 좀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 2차 무역 협상도 있지만 네. 언젠가 이 모멘텀이 항상 늘 흡수만 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모든 악재를 끄집고 지금 증시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데 네. 만에 하나라도 악재가 더 큰 게 나온다거나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래도 S&P 기준으로 네, 네. 그래도 3,000포인트까지는 조정 및 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미 대선이 항상 있을 때에는 항상 미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는 미 대선이 네. 있었을 때 해는 예,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미 대선이 있었던 해는 항상 상승을 해줬어요. 네. 상승 마감을. 내년에도 월가에서도 뭐 최소 1분기는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왠지 그동안 10년 넘게 트레이더를 해오면서 네. 이런 악재 모멘텀에 하나라도 걸려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좀 급락이나 박스 조정을 그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코스피 증시는 지금 미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지금 박스권에 네, 갇혀 네.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미 증시가 나중에 조정 및 하락이 있을 때는 또 거기에 철퇴를 맞고 우리는 오히려 또 하락해 버리고 떨어지겠죠. 지금 이러한 게 사실 우려스러운데 좀 주식 현물이나 좀 증시 지수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정 및 하락을 그래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모멘텀에 그래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다 끄집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악재들을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무조건 상승 추세다 해서 상승을 가져가기도 어렵고 네. 또 무조건 꼭지다고 무조건 매도를 때리기도 어렵겠지만 좀 같이 함께 이 조정 및 하락을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 모든 악재들을 흡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3천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와도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죠.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서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1단계 협상이기는 하고 또 2단계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미증시가 계속 상승 랠리를 펼쳐오면서 네. 이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이루면 이런 재료가 좀 소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참 우리 앵커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광주 마스터님이 모든 거를 다 함축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만 올라간다. 또한 뭐 미중 뭐 여러 홍콩 사태 여러 가지 많은데 왜 올라가냐?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안 좋다, 악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개인들은 심리가 불안해서 팔거나 관망합니다. 그때 힘있고 외국인과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삽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황과 뉴스에서 얘기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 막 많은 얘기, 이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많은 뭐 금리, 뭐 트럼프 효과, 뭐 미중 무역 협상, 뭐 홍콩 사태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하자면 맨날 간단하게 그래서 시황이 뉴스가 어떠냐? 악재다. 그럼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뉴스에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와 되게 좋아. 시장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론은 뭐다? 지금 어떠한 뉴스를 제가 아마 저번 주 수요일 날 이 차트로 보시면 저번 주 수요일 날 분명 나스닥 이제 간단하게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어떻게 보냐? 딱 발표 때 미국 발표 때 바로 그냥 상승이라 했습니다. 1월 18일 날 수요일 날 한번 녹화 방송을 보시면은 그냥 바로 저는 상방. 이유는 지금처럼 많은 악재 또한 많은 해설가 분들과 전문가들 뭐 교수분과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갑을 논박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문제가 있다. 트럼프 뭐 탄핵됐다. 뭐 하원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과 S&P는 개인들이 또는 내 자신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제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이제 뭐 우리 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때 제가 맨날 90분봉으로 얘기했었습니다. 90분봉이 아니라 이제는 45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19일 날 18일입니다. 이 빨간 선이 92 이평선입니다. 92. 네. 예, 여기를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상방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주식이나
상방, 매수되는 종목은 어디 선이 깨지지 않는 또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은 1,000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나머지 물량 20%에서 80% 갖고 가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뭐 좋다, 나쁘다 할 때마다 사고 팔고 하면 남는 거는 수수료밖에 안 남습니다. 내 계좌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에서 많은 악재가 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 떨어지는 거는 나도 모르고 신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면서 차라리 물량을 줄이면서 가는 것이 S&P든 트럼프 효과든 나스닥이든 미국이 돈을 벌든 한국이 돈을 못 벌든 내 계좌에서 돈 벌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뉴스에서 계속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스닥과 S&P는 계속 상방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분의 미증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하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오일 관련 속보 한 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이 유전지대에 대한 5년간의 분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쿠웨이트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두 국가가 현재 분쟁을 끝내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0.5%에 이르는 생산을 재개하기 위한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12개월 안에 이 중립지역에 대한 오일 생산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 오일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오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 뉴스 계속 참고해 보시고 저는 속보 전해드린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증시 상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 오일과 관련한 소식들 전해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저희 오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과 유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방금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경 중립지대 원유 이 생산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유가 흐름 보면 그다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부터 유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사우디 쿠웨이트 네. 서로 생산 국경지대 생산하기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하루에 50만 배럴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오일의 모습은 네.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오일을 우리가 분석할 때 항상 오펙 기구들 또는 지금 러시아가 이제 같이 또 플러스 같이 한 식구가 됐는데 오펙 이러한 기구들의 어떤 뉴스나 재고량이나 이런 게 상당한 오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미국 트럼프의 오일 정책 또는 오일 관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미국이 언제부턴가 올 4월인가요? 이제 45년 만에 미국이 세계에서 오일 생산량이 1위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미국이 이 셰일 혁명이라 하죠. 셰일 가스로 인해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내년쯤은 아마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순수출국이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은 이 말은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일 가격을 건들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올 초에만 봐도 오펙을 언급을 하면서 야, 기름값 비싸니까 이렇게 더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힘을 못 썼어요. 그 단적인 예로 올 초에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뭐 인정하는 듯한 인정을 했던가요? 아마 그런 말도 했고 사실 예전에 그 1970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오일 셰크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중동을 건들지 않고 싶어하고 유화 정책을 늘 폈었는데 트럼프가 오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자신 있게 중동의 오일 정책을 같이 이렇게 개입하면서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제일 많은 오일을 생산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지금 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그 미 대선이 앞두고 이 보수 지지자들 네. 또는 미국에 있는 그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지층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은 원래 그 주유소의 기름값이 되게 싼데 불구하고 조금 가격이 올라가면 트럼프가 항상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경제인데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뭐 그런 네, 미국 보호주의, 우선주의 이런데 절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미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자면 네, 포지션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그 한 6개월 동안 네. 이 60달러하고 이 55달러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상단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이 돌파가 됐다 안 됐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카톡방에서는 이거는 박스 상단이다.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매도를 보유 중입니다. 저희 방은. 제가 지금 현재에서 매도를 들고 있는 이유는 네. 지금 9월 중순에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고가의 전고점이라고 하죠. 이 네. 9월 중순에 있던 이 부분이 이때 어떤 날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유시설을 네. 드론으로 폭격 맞은 날이에요. 이날 순식간에 전날 비교해서 한 600틱 이상, 7달러, 700틱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때 올라갔을 당시에 거래량을 보면 이때 올라갔던 매수 세력들이 못 나왔어요. 그대로 지금 3개월 동안 물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처음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얘가 그러한 매수 세력들이 앞으로 오일이 상승할 거다라고 진행이 됐다면 아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아마 급등을 했을 겁니다. 저번 주라도 또는 이번 주라도.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째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매수를 들고 있었던 3개월 동안 고생했던 매수 세력들이 또는 트럼프 성격도 있고요. 이제는 좀 털고 싶다. 이제는 좀 그냥 정리하고 다음 포지션 정리하고 싶다는 이런 의중이 있고요. 박스로 예상한 바 아마 55달러는 건들지 않을까. 근데 저희 방에서는 한 59달러 이탈 여부를 좀 확인하고 수익을 챙길 생각이고요. 좀 장기로 본다면 60달러에서 55달러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좀 당분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정리해드리자면 크루드 오일 지금 55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데 59달러 선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매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미증시 개장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산타랠리 이어가고 있는 미 본장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선물 시장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4% 약 강보 합입니다. 3,22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7%, 0.9% 오름세입니다. 8,7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4% 오름세입니다. 60.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5% 오름세입니다. 1,4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114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다우가 0.07, S&P 0.05, 나스닥이 0.1%가량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선물 시장 시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 미 증시 흐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네. 자,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증시요. 네. 자, 네, 지금 한번 본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 네, 선물 S&P. 시장도 네.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S&P부터 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는 3,220이죠 지금. 혹시나 매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장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좀 길게 갖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손절을 좀 짧게 잡은 분들은 3,222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좀 해주시고 네. 아니면 나는 좀 더 길게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3,216을 손절 라인 잡고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네, 보다시피 네. 이제 조기 종료 및 약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는 것보다 길게 매매하시는 게 좋고 뭐 혹시나 진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S&P는 매매를 좀 안 하신 게 낫고 네. 나스닥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나스닥도 못 가요. 나스닥도 조금 빠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나 매매하고 싶다. 그냥 관망이 돈을 버는 거다. 관망이 돈을 버는 것이고 차라리 아까 전에 우리 좀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 오일 같은 경우로 제가 전략을 좀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근데 애매할 때는 뭐다? 관망이 돈을 버는 거다. 분명 우리 누정리 그때 우리 광주마스터 때는 관망하는 거를 돈 버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관망을 안 하고 막 그냥 무식하게 막 자리도 없는데 매매해서 손실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반드시 돈을 버는 거라고 느끼시고 네. 애매할 때는 매매하지 마시고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크리스마스를 편안하게 보낸 다음에 26일부터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주신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 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굉장히 좀 작거든요. 거래량도 적고요. 지금 관망하고 좀 지켜보자는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네. 추세 트레이더로서요. 네. 뭐 오늘의 수익에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서. 근데 오늘 진입 시점이 되게 이렇게 확 이렇게 유혹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가를 이탈해서 이제 음봉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기 마감한다고 해도 지금 한 2시간에서 3시간 남았는데 이제 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봉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지금 신저가이고 오늘 봤을 때에 그래 본다면 오늘 만약에 원하지 않는 수익이 만약에 이제 매도로 대응했을 때 손절은 되게 짧죠. 어제 고점 잡으면 되겠네요. 3,234.25가 어제 고점이잖아요. 지금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어제 고점 손절 잡고 좀 매도로 대응한다고 친다면 오늘은 조기 마감 되니까 아무래도 원하는 목표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어제 고점만 건들지 않는다면 목표치를 5일선이 그래도 이탈하는 거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일선 가격이 3,215이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갈 수는 없고 네. 5일선을 이탈한다면 이제 5일선 꺾이는 것까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5일선 꺾이는 것까지. 네. 근데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미 본장 3대 지수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지수 선물도 보니까 자, 지금 5번봉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아래쪽으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오늘 조기 마감하기 때문에 네. 큰 시세가 나오기는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음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하방이 굉장히 유리한 건 맞죠. 어. 그런데 이번에 진입해서 5일선 꺾이는 것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일선이 형성이 되려면 이 봉 5개가 이렇게 지금 네, 네. 종가 합산이잖아요. 예. 근데
보통 눌림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이 전환돼서 뭐 하락 추세를 먹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눌림까지 내려간다고 쳤을 때 5일선 합계의 첫 자리인 이 자리,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12월 18일의 종가인 네. 3,200이거든요. 딱. 그러면 3,200은 찍을 수 있어요. 이제 3,200은 이탈하고 빠지느냐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3,200을 찍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네, 네. 3,200이 5일선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3,200은 자리를 건들 눌림을 만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들어가신 거 손절 짧으니까 네. 리스크가 적으니까 좀 이번에 뭐 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목표치는 3,200 이탈 여부 확인하는 것까지 3,200이 아니라 3,200 이탈하면은 지속 보유고 네. 3,200에 지저받는 것 같다 그러면 3,200에서 청산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손절 짧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눌림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지금 지수 선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P 500 조정받는다면 3,200선까지 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탈을 할 시 보유하고 3,200선에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 청산을 하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증시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 그리고 지금은 다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기 폐장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0.03% 하락한 28,540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 하락한 3,223선, 나스닥 종합지수는 0.02% 상승 전환한 8,94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속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주가가 상승권을 맴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대명절이기 때문에 다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느라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오늘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나온 이 지수가 크리스마스 이브 거래에서 나온 지수로는 사상 최고가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주가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 대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때 또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내 소비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섰다. 그래서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외환영웅 트레이더께서 이 주식과 시황은 반대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트레이더분들 만나보시죠.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5일 이야기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다시 5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포지션 전략 좀 어떻게 볼까요? 예, 두 가지로 말씀드려서 지금 네. 혹시나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 광주 마스터님과 대조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참 좋습니다. 저는 5일은 상방으로 봅니다. 상방으로 보고 혹시나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60.62에서 65를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상방으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사우디 드론 폭발 때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게 뭐 전략권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겠고 하여간 제가 시황을 봤을 때 사우디에서 드론 폭파했을 때 원래는 그죠? 폭파됐으니까는 감소가 돼갖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뉴스를 보면 심각하게 막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했다가 올렸다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때 네. 우리는 계속 5일을 매도로만 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고 우리 캐스터님도 얘기하셨듯이 시향에 저는 반대로만 대응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시향에 반대로 하는 확률이 제가 분석한 결과 89%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 때 드론 폭파했을 때 원래는 그거를 고치는데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 해서 유가가 오를 걸로 생각했는데 올렸다가 계속 뺐습니다. 그때는 저는 매도만 했듯이 네. 지금 오늘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5일이 60.62에서 65를 지지해주면 네. 1차 61.33을 돌파할 겁니다. 61.33을 돌파하면은 저는
봤을 때는 계속 오일은 상방으로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미국이 1위고 뭐 사우디랑 지금 아까 지금 뭐 합의를 봤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좋은 얘기죠. 그러면은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은 유가는 떨어지고 아까 말했듯이 뭐 트럼프가 또 미국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분명 시황의 반대로 상방을 보는 이유는 기술적 지표를 토대로 기술적 지표라는 게 뭐냐 간단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입니다. 지금에서 오일을 살 사람과 팔 사람, 전 세계 물건도구로 자동차도 살 사람과 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야 차 좋다, 자동차 좋다, 싫다 이런 얘기는 그냥 주변에서 얘기만 듣듯이 이 시황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심심할 때 들으시고 또한 서울경제 방송을 반드시 들으시고 네. 좋은 얘기니까는 다만 매매에 있어서는 그 시황과 반대로 하고 또한 내 차트랑 맞았을 때 아까 말했듯이 제가 리그 결승 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대놓고 매매해서 손실 나는 거 하면 안 되고 내 시황과 서울경제TV에서 얘기하는 시황과 또한 내가 보는 기술적 분석이 맞았을 때 풀배팅 치는 그런 거를 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외환영웅처럼 풀배팅이 쉽구나 또한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된다? 매매를 안 하는 관망을 지키는 또한 관망을 하면 내 돈도 지키고 돈을 번다. 단순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오일은 제가 강력하게 상방으로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60.62에서 65를 깨지지 않는 한 네. 상방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61.33을 돌파하면 계속 상방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와는 조금 다른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60.62에서 65선을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상방으로 보고 있고 또 61.33까지 돌파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마스터 트레이드는 매도 뷰를 갖고 계시고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지금 매수 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정리가 되겠는데 이후에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골드 많은 분들 또 트레이딩하고 계시는데요. 자, 골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계속 상승하는데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좀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골드도 포지션 전략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장 이후에 또 오늘도 골드가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부터 골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네. 지금 이제 차트에는 제가 이제 월물차 나오진 않지만 골드는 1,20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에서 10년 동안 놀았어요. 네. 조정을 그만큼 겪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로 인해 이번에 9월 달에 1,570달러까지 찍은 거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전혀 미 증시와 어떤 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어떤 상호 관계로 인해서 골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골드가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골드는 빠졌어야 정상한데 그렇지 네, 않고 네. 같이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1,3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올렸던 그때 이제 올렸을 때의 뉴스나 어떠한 그때 시황을 좀 보면 좀 중국에서 달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달러를 일부 팔고 금을 매입하는 어떤 그런 증상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네. 좀 그로 인해서 골드로 많이 또 이렇게 많이 몰려서 지금 1,500달러까지 지금 네, 가까이 상승시킨 왔어요. 거죠. 예. 저는 지금 구간을 상승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상승 조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세 매매니까요. 이제 조금 좀 길게 보자면 내년 상반기로 본다면 지금 1,500달러까지 석 달 만에 거의 3,000틱, 2,000틱, 3,000틱 이렇게 올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한 3개월 또 3, 4개월 동안 다시 저그마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재차 1,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1,3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올렸던 그 세력들이 예. 분명히 10년 만에 올렸던 그 세력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 지금의 조정 기간 3, 4개월 어느 정도 겪은 것 같고요. 네. 이 조정 기간을 겪고 다시 1,500달러를 돌파 상승을 할 때에는 아마 미 증시가 좀 빠진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는 지금 상승할 에너지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외환용 트레이더도 포지션 전략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앵커님 매매 해보셨나요? 매매는 해외에서는 아니요. 안 해보셨죠? 네. 자, 안 해보셨는데 네. 우리 앵커님이 일반적으로 S&P가 오르면 네. 금리 떨어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까? 네. 예.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앵커님이 매매를 안 했는데 상관관계를 압니다. S&P가 오르면 원래 금이 빠져야 되는데 같이 오른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개인이 다 알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S&P가 오르면 원래 금이 빠집니다. 그런데 S&P가 올라가면 금이 빠져있는데 올라간다. 아까 말했듯이 누구나 아는 거는 시황이 아니고 매매가 아닙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니까는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 누구나 아는 거는 뉴스가 아닙니다. 좋은 정보가 아니고 또한 누구나 아는 거에 반대로 해주신다면 우리 네. 여러분들께서 계좌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여기서 빠르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